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음, 이게 제가 이제 아침마다 조선일보를 보다 보니까, 요즘 사회에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내 가정의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 우울증 관리, 우울증은 하나의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고 쌓이다 보니까 내가 병이 되고 그래서 어느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어도 그게 기록에 남는다거나 그러면은 그 나중에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 가정 얘기, 내 자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정신분석, 오늘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이 우울증이라는 거, 정신건강. 그래서 특히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미안하고, 진짜 마음에게 걸리는 아이가 제 둘째예요. 이 큰애와 작은애, 큰애는 피아노 하니까 얘는 그냥 돈을 쏟아붓고 그냥 막 그런 식으로 키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에 못지않게 얘도 잘 키워야 초등학교 때, 제가 너무 푸시푸시를 하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 잘 들으세요. 여기 젊은 엄마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푸시푸시푸시를 하다 보니까 틱이 왔어요. 자, 제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막 이 정도로 머리를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게 언제 왔냐? 5학년 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5학년 때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어 모든 학원을 다 끊는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간을 그냥 방치하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그러니까 왜 요즘 정신의료학과인가 아마 그럴 거야. 정신의학과인가.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거기까지는. 그래서 1년간 제가 방치했던 애가 갈수록 밥 먹을 때도 막 흔들고,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도 막 이렇게 흔들고. 그래서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지러울 정도로가 돼버렸어요. 어지러울 정도가.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옆에 저희 딸이 테레비다가 엄마 좀 병원에 좀 데려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거는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가까운 동네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또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야, 너 무슨 동네 병원에 자? 그래서 또 이제 주변에 의사분들이 많으니까 또 해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또 의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의뢰를 해서 다는데 거기는 우리 아들보다 더 심한 아이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니는 병원 그분도 참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 괜찮은 분이니까 그 병원에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 마음을 내려놓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 과정을 얘기하면은 교수님이 미친 여자네. 나 같아도 머리가 돌 것 같아요. 하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미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분석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 제 수업을 듣는 젊은 엄마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아이의 상태를 봐가면서 푸시하고 학원 보내고 아이의 성장을 이게 그 앞길을 잘 엄마가 캐치할 수 있는 현명한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딸과 우리 아들한테 그래도 딸은 피아노 전공했으니까 그러니까 피아노는 이제 이대 피아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 꿈이었는데
못 들어가서 영어로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영어 선생 하다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걔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대들더라고요. 엄마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고 부부 동반해서 밥 먹는 데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부 동반한 게이 그쪽 아들하고 우리 딸을 이제 20대 후반에 서로 이제 밥을 먹는 소개를 시켜주려고. 근데 애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정신적인 애들이 혼란을 일으키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게 정석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정 교수의 이 최우정의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 여기 젊은 엄마들이 계시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엄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들은 저한테 요즘은요 제가 아들을 일부러라도 내 딸은 시집 갔으니까 아들한테도 그래요. 이제 96년생이에요. 직장을 다니지만 제 눈높이에는 잘 안 돼서 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머리를 또 흔들까 봐. 중학교 때는 이게 다 잡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이 간증, 그저 저는 교회를 이제 뭐 사람들은 주변에서 날라리 같다고 하지만 이 간증을 듣다 보면은 진짜 제가 울컥울컥해요. 제 얘기가.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저도 철이 들었고, 이제는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요즘은 눈을 쳐다보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들, 아이한테 너무나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는 만약에 아이를, 제가 이제 63년생이니까 애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전생에 또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은 지혜롭고 현명한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한 번은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 교육관을 가지면서 아이의 교육에 매진할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두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 여기 30대, 40대 엄마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너무 푸시하지 말고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들이 되기를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정신분석, 이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준비되셨죠? 자,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의 개요, 정신분석 프로이트.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내 사례가 얘기가 나와. 내가 너무 이제 그냥 너무 이렇게 오픈되는 것 같아. 좀, 글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까운 데서 사례를 들어야 우리 선생님들이 더,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그 사례는 다 말씀드리면 선생님들한테 저 혼날 것 같아요. 진짜. 저라도 미칠 것 같아요. 하고, 막,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왜 틱으로 인해서, 근데,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거는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 때문에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봐. 앞에 앉혔는데 뒤에서 애가 어지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장애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막 그냥 머리가 그냥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괜히 화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신 역동 이론의 개요. 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정신적으로 아이가 우리 아들이 그때는 너무 이거 다 담아줄 수 없는 상황인데 엄마가 계속 푸시하고 계속 애한테 힘들게 하니까 애가 정신적인 혼란을 오면서 이게 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머리를 흔들어 대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1년간 병원에 다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뭐 정신과에 그 기록이 남으니까 뭐 어떻다든지 그런 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선생님이나 저나 문제가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정신역동 이론의 개요 155쪽을 보겠습니다. 정신역동 이론, 그죠? 정신역동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 정신 분석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프로이드, 그죠? 정신 분석에서 출발하여 정신 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아들러, 그죠? 그 다음 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그 다음에 융의 분석 심리학, 그리고 누구? 자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까지 폭넓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이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아들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중학교나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이게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학자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이런 학자가 있었구나. 라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영향을 받아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탄생이 됐고, 융의 분석 심리학이 탄생이 됐고, 그리고 자아의 중요성에 초점을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이 탄생이 됐고, 그 다음 또 누구요? 설리반의 대인 관계 이론까지 폭넓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구나.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이론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 행동을 어디다 둔다? 정신 내의 운동과 상호작용에 자요. 봐요. 인간 행동은 어디? 그죠? 정신 내 운동. 우리 아들이 어땠어요, 지금? 이 정신 내에 지금 어떻게, 이 상호작용이 서로 엉켜있고 막 안 되니까는 이게 다 이게 지금, 버퍼링? 이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행동으로 나왔어요, 우리 아들은. 행동으로. 그걸 제가 1년간 방치를 했다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간 행동을 어떻다? 정신 내 운동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이 행동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그리고 정신과 행동이, 지금 책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보실 될 것 같아요. 그죠? 정신과 행동이 개인의 사회 환경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그 다음에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그 학교에서의 생활도 하나의 사회 행동이에요. 그죠? 사회 환경입니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틱이 옴으로써.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신역동 이론은 뭐래요? 인간의 심리 정서적 요소는 그죠? 이 정신역동 인간의 심리 정서 요소는 어디에서 온다? 개인의 심리 내부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진짜 30대라 40대에 이런 사회복지를 공부했으면은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뒤늦게 공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게 했구나. 우리 아이들을. 내 반성이 되고 있어요. 이 공부하면서 너희들은 제가 속으로 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하게 왜 그랬지? 왜 아이들의 마음을, 왜 들여다보지 않고, 왜 내 열정을 그냥 가정주부로 살라고 하니까 나는 밖으로 나가서 표출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이들의 교육에 매진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왔던 거죠.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봐요. 인간의 심리 정서적 요소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개인의 심리 내부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젊은 얼마들 이거 꼭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그저 부탁드릴게요. 인간의 심리 정서적 요소는 그저 이 마음에서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심란하고 뭔가가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 내부에서 이게 모든 게 엉켜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
아이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인들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돼? 이 심리 내부에 뭔가가 막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떻게 행동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제 조금 제가 마음적으로 좀 울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 표정에 우리 부원장님이 제 표정을 보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원장님 수업 끝나는 거 딱 픽업해가지고 어디를 했냐면은 제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맨 끝에 가면은 어디 아, 그래. 뭐 인생 별거 있냐. 그래서 우리 부원장님이랑 가서 정식 코스 그냥 5만 원짜리 그냥 먹고 둘이 스트레스 풀고 왔어요. 저한테는 이 5만 원짜리 정식이라는 거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왜 갔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갔는데 누가 식사 대접한 데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원장님 수고하니까 겸사겸사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풀었어요. 계속 이 마음에 요동치고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내 안에 내 심리적으로 뭐가 자꾸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저같이 그냥 운전하고 한 바퀴 삥 돌던지 아니면 어디 커피숍에 가가지고 혼자서 사색하는 시간 해서 조용히 머리를 비우는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죠? 그래서 이 정신역동은 인간의 심리 정서적 요소는 개인의 심리 내부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정신역동은 따라서 정신결정론 또 뭐죠? 조금 무의식을 기초로 인간의 심리 현상과 행동을 설명한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에 담아 두세요. 그쵸? 그래서 자녀들한테 여기 저기, 활동할 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목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신역동은 뭐다? 정신결정론과 무의식. 그죠? 컨셔스니스는 의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은 상태, 그죠? 부정의 의미를 넣어서 접두사, unconsciou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심리 현상과 행동을 설명한다. 자, 그죠? 우리 아들이 의식에서 이렇게 막 머리를 흔들어 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잠재 의식적으로, 개인의 심리 내면에 모든 게 엉켜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밥 먹을 수가 없고 옆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머리를 흔들으니까 테레비를 볼 수 없는 현상까지 오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냥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때 아이를 방치하지 말고요. 그냥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전혀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신역동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신결정론이란, 그죠? 여기 밑에, 맨 밑에 있는 거 한번 봐주세요. 정신결정론이란, 밑줄 그으세요. 사람들이 지금의 생각이나 행동은 어디서 온다? 과거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다. 정신결정론이란 뭐라고요? 밑줄 긋고 별표를 세요. 정신결정론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의 어떻게 생각, 지금의 생각, now, 그 다음에 과거, 그 생각이 지금의 생각이나 행동은 어떻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생각이나 행동은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 게 뭐다? 정신 결정론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행동이나 생각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 거에, 과거에, 그죠? 이 과거에 영향을 받는 게 내 정신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 결정론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정신 결정론. 이제 알겠죠? 이 정신 역동은 어떻다? 그러니까 정신 결정론과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무의식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심리 현상,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아까 정신결정론은 뭐라 해서 교과서 맨 밑에 있듯이 지금의 생각이나 행동은 과거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는 게 뭐다? 정신결정론.
그리고 의식적이지 않은 상태, 무의식에. 무의식, 우리 아들 머리 흔드는 거 틱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이 무의식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심리 형상, 행동을 나타내는 게 뭐다? 정신 역동. 이제 왜, 내용이 되죠? 그죠?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저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죠? 정신역동 이론은, 그죠? 정신역동 이론은 뭐에 기반한다? 인간의 심리 정서적 요소는 개인의 심리 내부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는 게 정신역동 이론. 그죠? 이 정신역동 이론은 누구의 영향이 누구한테 출발했다 그러죠? 프로이트. 그죠? 이제, 정신역동 이론은 프로이드 학자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 여기서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이론을 정립한 정신역동 이론은 어디다? 인간의 심리 정서, 이 심리 정서는 어디다? 인간의 내적, 심리적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정신역동은 무슨 뜻이냐? 정신결정론. 지금 대면 수업이면 정신결정론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고 딱 한 분, 한 두세 분한테 질문하면은 이게 딱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결정은 지금의 현재 생각이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이 어디에 쓴다? 과거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는 게 뭐다? 정신결정론. 그리고 무의식은 의식의 반대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이런 기초로 하는 인간의 심리, 현상, 행동을 설명하는 게 정신역동. 그죠? 그냥 우리 아들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볼 때, 자, 156쪽에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볼 때, 1920년에 출발한, 1920년대예요. 1920년에 하면 1920년이고요. 근데 여기 1920년대니까 20년에서 30년대 그 사이겠죠. 그래서 1920년대에 출현한 진단주의 학파에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적극 수용이 되어서 이론적 토대로 기능을 했다.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역동 이론은 지나치게 병리적이고 결정론적이며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맨 밑에 보면은 거기 이제 정신분 프로이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 나오죠. 정신역도의 출발지를 할 수 있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프로이드 이론 영향을 받는 무의식 그죠? 어디가 있어요 지금? 150일 때그 정신분석 프로이드 위에 있어요. 그죠? 프로이드 이론과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을 어땠어요? 개인과 집단 무의식으로 강조한 융의 이론. 또 뭐라고 그랬어? 무의식보다 자아의 영향을 강조하는, 그죠? 여기서 융의 이론은 뭐라 그랬어? 이 개인의 무의식,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 융은 뭐라 그랬어? 개인의 무의식, 집단의 무의식을 강조한 융의 이론. 또 무의식보다는 내가 느끼는 건,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서 자아의 영향을 강조하고 사회적 관계, 아까 맨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 이론을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에릭슨. 에릭슨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한 에릭슨의 이론과 아들러 이론의 그 핵심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융은 개인 무의식,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을 강조했고, 무의식보다 또 이제 자해의 영향을 강조하고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이게 에릭슨이라는 학자도 참 잘 나옵니다. 에릭슨과 아들러,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알아둘 거는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이론, 그 다음에 에릭슨과 아들러의 이 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죠? 아까 정신역동 이루는 정신역동 그게 뭐와 뭐의 기초를 둔 정신결정론. 그죠? 그 다음에 무의식의 기초를 둬서 이거 인간 심리 현상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 그게 정신역동 이론이다. 그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제 프로이드의 개요를 정신분석의 개요를 봅시다. 정신 분석 이론은 20세기 서구 문명에 지적 충격을 주었던 이론으로서 어떻다? 프로이드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성격 발달 이론이다. 그죠? 20세기 서구 문명에 지적 충격을 주었던 이론이다. 누구에 의해서? 프로이드. 프로이드의, 우리가 쓸 때는 프로이트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프로이드. 그죠? 프로이드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된 성격 발달 이론이, 그죠? 최초로 개발됐대. 아, 최초로 개발된 성격 발달 이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그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이 이론은 어떻게 인간의 행동,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개인의 내적 혼란을 위해서 우리 아들 어디서 이 행동으로 나왔죠. 머리 흔들어. 틱! 일명. 그죠? 이 이론은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은 무의식적 동기를 지니고 있다는 무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정신분석 이론은 어떠다?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 필링,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액션으로 나오잖아. 사고는 뭐야? thinking. 감정은 feeling.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무의식적 동기를 지니고 있다는 그런 무의식에 초점을 두어서 무의식적인 성적, 공격적 충동에 발생하는 갈등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 이론이다. 공격적 충동, 성적 충동. 그죠?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때요? 지금 선생님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의식적인 성적 행동, 공격적 행동, 이런 범죄가 발생, 즉, 이 갈등이, 이 충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갈등이 뭐로 표출이 된다고 그랬어요?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고 그랬죠? 이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러잖아. 자기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고는 나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충동적인 거야. 충동적인 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그냥 우연히 켰는데 어떤 남자가 이게 우통을 벗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동영상이 이제 올라야 돼. 우통을 벗고 그 가냘픈 여자를 끌고서 막 옆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방관하고 있다가 하나, 둘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크다. 그 동영상을 보고요. 어,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진짜. 그 야리야리한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공격적 충동, 이 공격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 사람은 이게 어떤 충동이 일어났으니까 대낮에 벌건 대낮에 이 골목에서 이 여자를 끌고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벼우니까 몸무게가 아마 저 같으면 앉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야리야리 가니까 이게 팍 껴안고 골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소리 지르니까 또 여자가 막 그냥 기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겠어요? 이게 성적 공격적 충동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이 표출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또 범죄가 일어나. 또 범죄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지금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 감정 이런 무의식적 동기를 지니고 있다는 그죠? 다 되죠. 지금 세 가지예요. 이게 지금 머리, 가슴, 행동 이해되십니까? 머리에서 생각하고 가슴에서 느끼고 이런 게 다 뭐로 나온다? 행동으로. 근데 이게 뭐?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초점에 두어서 이 무의식적인 성적, 공격적 충동에 의해서 발생한 이러한 갈등이 만약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 내 자녀가 혹여라도 이러한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조금. 빨리빨리 우리가 병원과 이렇게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은 안 받아들여.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 자체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까운 내 옆에도 한 명이 있어요. 은둔형. 가까운. 그래서 그런 여러 옆에서 보면서 이러한 게 다 응축이 돼서 제가 수업할 때 실질적인 사례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공유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들이 좀 더 쉽게 이 정신분석 이론을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성적, 공격적 충동.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공격적 충동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너무나도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1년에, 꽤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이나 뭐나, 이게 폭력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프로이드의 이론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인간의 성격 발달에서 성적 욕망을 강조한다. 이 성적 욕망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래서 인간의 성격 발달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다? 성격 발달의 프로이드 이론의 특징은 성적 욕망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 또 나오네요. 그죠? 정신분석 이론에서 개인의 행동, 감정, 생각 등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의식적인 성적, 공격적 충동에 의한 것이라 여기고, 어떤 거? 결정론적 관점의 바탕을. 자, 우리가 결정론적 관점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역동 이론에서. 기억나시나요? 정신역동에서 이 결정론적 관점, 그 다음에 또 뭐지? 무의식적 관점에서 이게 나타난다, 행동으로. 결정론적 관점은 뭐라고 그랬어? 지금 한번 10초,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뭐라고 그랬어? 지금의 행동이나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죠?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게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죠? 이 프로이드 정신역동에서 결정론적 관점, 무의식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정신역동.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만약에 내가 진짜 우울하거나 이게 우울증 같이 이게 깊게 온다. 그러면은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그냥 창피할 게 뭐 있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동네 그 남편도 치과 의사예요. 근데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목동에 다니면서 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끊었다가 또 어느 날은 또 그 우울증 약을 먹고 성격도 밝고 너무나 이뻐요. 68년생입니다. 이 동생도 우울증이 온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게 우울증이 오게 된 겁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냥 이 결정론적 관점 제가 얘기했죠. 지금의 생각이나 행동은 어떻다? 과거의 경험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 그 동생도 그 예쁘고 진짜 성격 좋은 동생도 가끔은 그 우울증에 힘들어해요. 왜? 과거. 20년 전에 그거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 그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내가 사랑하는 그 동생이 성격도 밝고 왜 우울증 약으로 지금도 복용을 했다가 좀 괜찮으면 또 끊었다가 왜? 이거예요. 결정론적. 지금의 행동이나 생각이 어떻다? 과거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으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마음이 조금, 아파요. 그죠? 근데 이 정신분석 수업이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성격 발달에서 뭐다? 성적 욕망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동생도 이 결정론적 관점이 남편의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음, 지금은 많이, 이제 용서하고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엄마잖아요. 그죠? 엄마, 모성, 예,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이제, 언니, 나, 가서 약 받아왔어. 그리고 이제, 이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례가 너무 많아, 지금. 이 동생이, 아는 어, 친구의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이 골마 터진 거를 모르고 있어. 이 부모들은.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녀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또 데리고 다녀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젊은 애들도 정신적으로 많이 갈등하고 있고 많이 진짜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각계각층에서 제 수업을 듣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호정 교수의 그 사례를 보면서 내 옆에도 이런 부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보듬어 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털어놓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 상담가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는 노년기를 공부했어요. 이제는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캐치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 이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이론을 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사례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이 이게 그거구나. 결정론적 관점과 이 무의식에 기초를 해서 이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문제가 행동으로 나오는 게 이게 정신역동이구나. 누구의 이론?
프로이드의 이론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이 이 시간에서는 확실하게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뵙겠습니다.